홍문수 황재경의 판도라 박스. 박스. 네. 안녕하십니까, 동생. 어서 오십시오, 네. 원장님. 자, 요즘에 그 판도라 박스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높아지고 있는데, 이 구독하고 좋아요가 안 늘어나. 그 힘 빠져. 구독자의 비밀을 다 우리도 누가 구독자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판도라 박스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먹고 삽시다. 같이 먹고 삽시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거 그 어렵지 않은데 또 같이 먹고 살아야 또 이렇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런 말 하기 정말 어려운데 아유. 아무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판도라 박스 색깔에 대해서 요즘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그래서 판도라 박스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를 함축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시그널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비판과 풍자,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편파 방송, 판도라 박스.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동물의 왕국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 또 씹는 맛이잖아. 또 인생은. 아니 그리고 그잖아요. 이게 상생 비판. 서로 살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는 거. 우리가 좀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있겠어요? 근데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또한 슬기로운 지혜다 생각하고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그 비판과 풍자 그리고 대안까지는 모르겠는데 대안을 늘려다 안 늘려다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도 비판만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여기 안에서 내용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우리 편파 방송 자랑스럽습니다. 판도라 박스. 이게 비판과 풍자는 할 수 있어도 대안이라는 것은 서로 그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대안 내놓는 게 여러 그 독자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우리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그 2022년 내후년이죠. 한 1년 반 좀 못 남았습니다. 익산시장 선거.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교육감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가 있는데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일산에서는 일산시장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산시장 선거를 주제로 지난번에 한번 주제를 다뤘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치는 생명이라고 생물이라고 미묘한 또 이게 변화가 또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산시장 선거와 관련돼서 그 후보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죠. 뭐 우선 그 강팔몬 현재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그다음에 김성중 그 익산 성장 포럼 대표, 전 익산 경찰서장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의원, 그다음에 전정희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박경철 전 시장에다가 또 제3의 인물들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다는 거. 그래요. 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경쟁인이 있을 만한 후보분들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보고요. 근데 이제 가장 변수가 정원일 시장님이거든요. 잠깐 얘기해서 더 나오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이 주면 다음 방송 때 꼭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편파고도 우리가 하고 싶다는데 뭐 그런 사람 굳이 그러면 우리가 공정방송 돼야 돼. 안 해도 됩니다.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 분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시장 선거 때는 정원훈 시장의 그 입지 내지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원훈 시장이 지금 민주당의 입당 내지는 인재 영입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실제 움직임이 있다가 또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옆으로 그 꼼수로 시민당 통해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제 걸려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고 싶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네. 근데 여기를 우리가 또 준비는 했지만 이걸 하면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네. 그래서 지금 근데 정원효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탈당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페널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5%? 그죠. 10년 이내에 탈당 그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25%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효 시장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당보다도 인재 영입 방식으로 민주당에 들어가서 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인재는 인재니까. 그렇죠. 아이고 형 통장님 인재라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또 정원율 시장님만한 인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국비가 아니죠. 그 교부세 수천억을 갖다가 지금 어디다 썼는가도 모르고 그잖아요. 빚 갚을 때잖아. 빚도 갚고 어디다 썼는가도 모르게 아무튼 다 썼어요. 근데 그 수천억 가지고 아마 그 시청 몇 개는 지었을 파인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 몰라요.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대단합니다. 죄다 많이 썼겠지. 근데 저는 다음에 좀 다뤄볼 만한 문제긴 한데 익산 시청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효 시장님이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입당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선거 구도가 바뀌는데 정원효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이 안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경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후보군들에 대해서 결론을 했는데 정원율 대 민주당 후보 이 구도로 나간다면 경선 말고 뭐냐? 전략이잖아요. 작전이 있는데 전쟁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 과거에 보면 그 민주당의 경선을 해가지고 무소속이나 뭐 정은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경철 시장은 무소속이었고 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국민의당 그때는 민주평화당이었고 아니요, 그때는 국민의당이었고 이번에 했을 때 이제 경선 민주평화당 맞습니다. 민주평화당이었지. 그래서 이게 경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패배한 캠프 쪽에서 화딱지가 나니까 반대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이게 패배 요인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서 이한수 시장하고 박경철 시장 때도 그 강팔문 정은율 시장 쪽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갔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포인트가 지금 이게 정은율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선거구도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 민주당으로 들어온다면 그 안에서 경선을 해야 돼. 경선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으로 입당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지난 그 3번에 걸쳐 가지고 민주당에서 패배 요인이 시장을 3번을 놓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후보들이 밑작업 지금 현재 물밑에서 엄청나게 표작을 하고 있지만 헛걸음이 될 수 있다. 그잖아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명백하게 나온 거예요. 3번을 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략으로 갈 경우에 전략 공천으로 갈 경우에 후보군으로 누가 가장 유력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전략 공천으로 한다면 통장님께서 전략 공천 이 인물은 정원효 시장하고 견줘도 맞짱 떠도 돼. 내가 봤을 때는 그 강팔문 강빠네 강빠. 아니 강빠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 맞습니다. 강팔문 1번으로 강팔문 저기를 나는 보고 있다. 강팔문 지금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은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지지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시민들한테 접촉도가 굉장히 눈에 띄게 많아졌다. 그렇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강팔문 사장이 2016년도에 시장에 한번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누구하고 붙었어요? 정원율 현 시장하고 붙었고 떨어졌어요. 이번에 리턴 매치하면 볼만하겠다. 재미있을 것 같지만 또 여기도 있어. 그때 당시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선거운동 한 것이 35%가량 득표를 얻었어. 예? 그것은 민주당이라는 고정표가 있다고 봐야지. 그때는 안철수의 그런 굉장히 신드롬과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팔문 사장이 유력한 것처럼 보여요. 거기다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패배를 영입을 했다가 한번 패배를 했어. 그럼 부채 의식이 있거든. 빚을 졌으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전략으로 해도 다른 후보들이 반발을 못해.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그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는 마련될 수 있어요. 뭐 여러 그 단점 그리고 또 문제점을 극복한다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번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숨도 안 쉬고 근데 모현동에 숨도 안 쉬고 익산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모현동에다가 상가주택을 샀는데 그게 왜 샀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왜 상가요? 상가주택? 여기서 상가는 수익인데 주거 목적이 아니잖아. 아니 그게 몇 층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4층이라고 하던가? 건물주네. 건물주지. 야, 부럽네. 조물주보다 더 어려워. 부럽네. 부러워. 그런데 저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팔문 사장이 전략공천 후보자 1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팔문 사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춘석 의원이 인재 영입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구도가 바뀌었어. 누구냐? 한병도 의원이거든요. 근데 한병도 의원의 우중이 강팔문 사장이냐라고 하는 거는 약간 미지수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익산이 여성 친화 도시이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정희 전 국회의원이 익산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 후보자로 내세운다면 강팔문 시장도 여기에 반기를 들지 못할 것이다. 아니 나는 그 익산이 자꾸 여성 친화도시 하는데 여성을 내가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 그 캐치플레이즈 이런 그 이미지 정치 이것을 여기 시장에다까지 물론 섬세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도 한번 했고 했지만은 그걸 꼭 굳이 거기까지 약을 팔아야 되냐? 나는 그렇다니까. 근데 있습니다. 뭐냐면 익산이 이한수 시장 이후에 관료 출신, 그러니까 박정철 무소속 시장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정원열 시장이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관료 출신의 시장이 익산에 적합한가? 지금 익산은 굉장히 말하자면 위기에 처해 있다. 모든 면에서 그 전주, 군산 옆에는 그 완주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익산이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밀어붙여서 뭔가 좀 획기적인 그 대안을 마련하거나 해서 익산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익산이 그 호남의 3대 도시 아닙니까? 근데 이 익산이 3대 도시라고 하는 유상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산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관료 출신의 시장이 되면서 한계점이 있다. 밀고 나가지를 못한다. 이한수 시장 때는 이는 것은 강팔문 그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이 도시 정책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잘 밀을 거예요. 강팔문 사장도 한계는 있다. 뭐냐면 관료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면 공무원 한 사람이 이 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저는 신념이 확실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근데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 예? 정홍일 시장은 예? 청렴을 얘기해. 청렴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본이야. 인사를 원칙과 기준 없이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강해. 근데 누가 이럴 맛이 나겠냐고. 아니 내가 공무원들을 접촉을 해보니까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관료들의 마음을 알 것이다라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뒤통수 맞았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얘는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해도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를 펼치면서 정원일 시장이 뭔 청렴을 얘기하냐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 한마디. 첩이 척골 못 본다는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동장님. 아무튼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정원일 시장을 상대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 후보죠. 강팔문 사장, 그다음에 전정희 전 의원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둘 중에 거론된다는 게 어떤 개념이요? 이 시중에서 그렇죠. 여론입니다. 왜냐면 이게 경선을 하다 보니까 싸우면은 상대가 서로 보듬어 안아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됐거든. 안 되니까 반대쪽으로 넘어가다 보니 이것은 일반 그 의식이 있는 정치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싸워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내 적은 안 만들어야 된다. 그럼요. 경선을 하다 보면 내부 총질을 해. 내부 총질을 하다 보면 상대방 약점이 나와요. 근데 그 약점을 가지고 본선에 들어갔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그때 당시 시장 후보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략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 맹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패배를 했는데 이러한 그 무리수를 두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전략공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유력 후보자로 등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강팔문 사장도 있지만 이 전정희 전 의원이 그 여성 1호 시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공무원 사회에서 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정책 필요 없습니다. 인사의 투명성, 그 시스템으로 인사를 이동하고 이걸 공약으로 한다면 전정희 의원 같은 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캐치프레이즈 걸어가지고 시장에 나온다면 근데 전정희 의원한테 물어봐서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올 거라고. 본인은 가타부타 이야기는 없지만 아니 근데 그 상당히 호의적이더라고. 호의적이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의사가 있다. 그리고 익산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 센터 가면 되는데. 형이 가시려고? 아니야, 나는 못해. 그래서 일단 그 전정희 전 의원 강팔문 사장이 거론했는데 왜 그러냐면 전정희 전 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할 때 나름 그 잘했어요. 정적도 없고 그리고 나름 여러 그 공적도 있으면서 그리고 표시도 내지 않고 그렇죠. 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고 해요. 그리고 또 그 바닥 표밭 작업을 4년간에 걸쳐가지고 낙선되고 나서 그 표밭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 전정희 의원의 거는 기대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거론되는 게 이제 그거 있잖아요. 45살 45살 먹은 청년을 4급 상당의 정책 보좌관으로 채용을 한다고 그래요. 정원일 시장께서.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그래가지고 이게 독선 인사다. 오기 인사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정희 의원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사 가장 인사가 만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사에서는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은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유는 융통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더 부쩍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게 그럼요. 모든 비리의 근원은 인사예요.
인사 청탁을 하거든. 그잖아요. 근데 인사의 투명성이 담보가 된다면 공무원 사회 일할 만 납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원일 시장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지만은 단점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내가 시장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 독불행, 그다음에 독재적인 그런 발상.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부분은 30년 공직 생활을 해도 과장도 못 달고 개장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는 분들이 부지기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살 먹은 열혈 청년을 갖다가 4급 정책 보좌관으로 이 임명한다고 지금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절차가 절차가 면접도 받고 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신혼주에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 주변에서 그 기자단을 비롯해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공무원 사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엄청나게 반발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잖아. 예? 이거는 무슨 숨은 히든 카드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뚝심도 아니야. 이거는 오기야, 오기. 독선. 예. 이래 가지고 이건 외통수다. 예.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는데, 참 뒤숭숭합니다. 이 4급 상당의 45살 먹은 정책 보좌관을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익산시가 전체 공무원 사회에서를 비롯해서 여러 기자단 그리고 정치권도 이런 모든 곳에서 그 뒤숭숭한데 어떻게든 마무리 되겠죠. 앞으로는 더 소통과 서로 공감하는 그런 그 행정을 정은열 시장한테 바라보지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기 뭐 이제부터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을 하시고요. 비판과 풍자 그리고 맛있는 편파방송 판도라박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